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문의가 늘어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예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의가 거의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 100명 중 0명이 문의하는 것과 3,000명 중 0명이 문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회사가 숫자는 보지 않고 디자인부터 바꿉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광고비를 더 쓰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돈과 시간은 계속 들어가는데 문의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어느 단계에서 떠나는지만 정확히 찾으면 홈페이지를 전부 뜯어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왜 들어오지 않는지, 왜 신뢰하지 않는지, 왜 지금 문의하지 않는지 그 흐름을 보면 홈페이지는 단순한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24시간 고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홈페이지 문의가 없는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는지, 방문자가 들어온 뒤 고객으로 바뀌게 만드는 핵심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회사 소개가 있고, 대표 인사말이 있고,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매니저 깔끔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의하기 버튼도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는 조금 다릅니다. 첫 화면부터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실제 사례와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직 상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바로 문의하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게 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받아보게 하거나 자기 상황을 점검할 작은 다음 행동을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면 어느 회사에 문의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홈페이지는 회사가 자기소개를 하는 회사 소개서입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는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불안을 줄이고 다음 행동까지 이끄는 24시간 영업사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디자인이 아닙니다. 둘 다 충분히 예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지 이 회사가 내 문제를 이해하는구나. 여기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뭘 하면 되지? 라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회사를 보여주는 화면이 아니라 고객이 발견하고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고객 창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럼 고객은 홈페이지에 들어온 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문의를 하게 될까요? 많은 회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문자만 늘면 문의도 늘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문의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곳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지 봅니다. 그 다음 이 회사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행동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흐름 중 하나라도 깨지면 고객은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분석할 때 단순히 방문자 수만 보지 않습니다. 이 순서로 봅니다. 먼저 좋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고객이 이 회사는 내 문제를 이해한다는 신뢰를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라는 제안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 즉 CTA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설계되면 리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상담하지 않는 고객도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해야 하고 내부에서 의논도 해야 하고 아직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CRM, 컨텐츠처럼 다시 신뢰를 쌓고 설득하는 후속 시스템까지 연결되어야 상담과 고객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방문자 수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제한 매력도 곱하기 CTA 명확성 곱하기 후속 시스템은 문의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0이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고객이 신뢰하지 않으면 문의를 남기지 않습니다. 고객 사례가 아무리 많아도 다음 행동이 불분명하면 떠납니다.
문의 버튼이 있어도 고객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이 흐름 중에서 어디에 고객을 놓치고 있는가? 이제부터 그 막히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입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러면 광고를 더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광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고객인가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데 예쁜 홈페이지 디자인만 검색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구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문의가 없는 B2B 홈페이지를 바꾸고 싶은 대표님이 고민하면 그 깊이가 다릅니다. 반대로 홈페이지는 있는데 문의가 없는 이유, B2B 홈페이지 문의 늘리는 방법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색하고 들어온 고객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문제를 느끼고 있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은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월 방문자가 100명인데 문의가 0건인 회사와 월 방문자가 3,000명인데 문의가 0건인 회사는 진단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명이라면 먼저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의 검색 화면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지, 콘텐츠나 광고가 실제 고객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색에 발견되고 있는지, 이 단계에서는 홈페이지 자체가 검색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회사명을 이미 알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고객이 문제를 검색했을 때 발견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AI 검색도 홈페이지와 콘텐츠를 읽고 이 회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회사 연역과 추상적인 서비스 소개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람도 AI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입을 늘리는 첫 번째 실행은 광고 예산을 더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검색하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답하는 페이지와 컨텐츠가 홈페이지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고객을 끌어오는 유입이 만들어졌다 해도 아직 문의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음 문제인 신뢰 문제에서 고객은 떠납니다. 두 번째는 신뢰 문제입니다. 좋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아직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처음 보는 회사일 수 있으니까요. 이때 많은 홈페이지가 바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20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 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지? 고객은 회사 연역을 보러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회사를 찾으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첫 화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제작 회사입니다 보다 방문자는 있는데 문의가 없는 B2B 기업의 홈페이지를 고객이 스스로 찾아와 문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가 더 고객이 홈페이지를 떠나지 않고 봐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객은 말만 듣고 바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는 신뢰 자산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객 사례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진 회사였고 무엇을 바꿨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진행 방식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하나요? 우리 회사처럼 작은 조직도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에 미리 답해줘야 고객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FAQ도 그냥 형식적인 메뉴가 아닙니다. 고객이 문의하기 전에 망설이는 이유를 하나씩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신뢰는 우리는 잘합니다 라고 반백해서 말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 회사는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해결할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느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신뢰가 생겼다고 해도 고객이 바로 상담을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고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바로 문의해도 될까? 그 순간 고객을 행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다음 문제인 행동 문제에서 다시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 문제입니다. 고객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사례도 있으니까 믿을만 하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고객은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문의를 해야 하나? 여기서 많은 홈페이지가 고객에게 너무 큰 결정을 요구합니다. 버튼은 하나입니다. 문의하기. 물론 상담이 필요한 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문자가 첫 방문에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된 건 아닙니다. 특히 B2B 고객은 더 그렇습니다. 비교도 해야 하고 내부에서 논의도 해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하고 예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객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만 반복하면 대부분은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고객의 준비도에 따라 여러 개의 다음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상담 신청하기. 아직 우리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고객 사례, 진행 방식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기. 그리고 아직 상담은 부담스럽지만 문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검색 최적화 체크리스트 받기, 문의가 막히는 이유 10가지 확인하기, 이런 작은 행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CTA, 즉 행동 유도입니다. 좋은 CTA는 고객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다음 행동을 제안합니다. 생각해보면 영업도 똑같습니다. 처음 만난 고객에게 바로 계약서부터 내미지 않죠. 먼저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다음 약속을 잡습니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상담만 요구하면 좋은 고객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기 버튼 하나만 있는 홈페이지는 생각보다 많은 고객을 떠나보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례를 보고 체크리스트를 받고 이메일을 남겼다고 해도 오늘 바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을 그냥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지막 문제, 후속 관리 문제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후속 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홈페이지가 고객을 놓칩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사례도 받고 서비스도 읽어봤고 FAQ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체크리스트까지 받아갑니다. 그런데 상담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었나 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B2B 고객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담당자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대표에게 보고해야 할 수도 있고 기존 업체와 비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느꼈다고 해서 바로 문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이 홈페이지를 떠난 지 바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그 고객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단순한 문의 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상담이 부담스러운 고객이 이메일을 남길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 바로 노출시키는 5분 SEO 체크리스트, 업종별 사례집, 고객 창출 홈페이지 점검 가이드처럼요. 그리고 이메일을 남긴 고객에게는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두 번째 메일은 비슷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사례를 보여주고, 세 번째 메일은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은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그냥 홈페이지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구나. 우리 상황도 이해하고 있네. 한번 이야기해봐도 되겠다. 이게 바로 후속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는 컨텐츠, CRM, 이메일과 연결될 때 비로소 24시간 365일이라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든 홈페이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자산이 되는 겁니다. 광고는 멈추면 방문도 멈춥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쌓인 콘텐츠, 사례, FAQ,
고객 정보, 이메일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일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 홈페이지가 실제로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기 전에 아래 질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방문자는 충분한가? 방문자 수가 너무 적다면 홈페이지의 설정 구조보다 먼저 유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실제로 검색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컨텐츠와 페이지를 만들고 검색에서 발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좋은 고객인가? 방문자는 많은데 전혀 문의가 없다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질문과 지금 홈페이지가 답하고 있는 질문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첫 화면에서 고객의 문제가 바로 보이는가? 처음 들어왔을 때 회사 소개부터 시작하면 고객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느낄 문제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 고객이 얻을 결과가 명확한가? 서비스 목록만 나열되어 있다면 고객은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얻는 결과를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객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사례, 후기,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 전문 컨텐츠. 이런 요소가 없으면 고객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상담 말고도 할 수 있는 작은 다음 행동이 있는가? 문의하기 하나만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고객은 그냥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보기, 체크리스트 받기, 가이드 다운로드처럼 부담이 낮은 경로가 있는지 보세요. 일곱 번째, 고객이 떠난 뒤에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얻기 위한 리드 마그넷이 있는지, 이메일 팔로우업 시스템이 있는지, CRM에서 상담과 계약까지 흐름을 쭉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방문자 수, 문의율, 상담 예약률, 계약률을 함께 보고 있는가? 이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홈페이지가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어느 단계가 막혀 있나요? 이 질문부터가 진짜 진단의 시작입니다. 이걸 실제로 보면 문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 B2B 기업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미 있었고요. 디자인도 아주 오래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비스 소개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계속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방문자는 있는 것 같은데 문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 광고를 더 해야 하나? 컨텐츠를 더 올려야 하나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본 건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숫자였습니다. 월 방문자가 몇 명인지, 그중 실제 문의가 몇 건인지, 문의한 사람 중 상담까지 온 사람은 몇 명인지, 상담한 사람 등 계약으로 이어진 사람은 몇 명인지. 그렇게 보니 문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화면에서는 고객이 자기 문제를 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비스 설명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사례도 없었고 상담을 바로 신청하기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한 다른 행동 유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무작정 전면 리뉴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객 문제를 분석해서 고객 문제 중심의 메시지로 첫 화면을 바꾸고 고객이 얻게 될 결과를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사례, 진행 방식, FAQ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담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체크리스트와 사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메일과 CRM을 연결해서 당장 상담하지 않은 고객과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홈페이지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만 했는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사라지는지를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의가 없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방문자가 없는 건지, 들어온 고객이 신뢰하지 않는 건지, 신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행동한 고객을 다시 설득하지 못하는 건지, 그 흐름을 봐야 홈페이지가 진짜 고객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는 그냥 예쁘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신뢰하고 행동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고객 창출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 만든 홈페이지는 비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색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고 컨텐츠를 통해 전문성을 쌓고 사례와 에펙트를 통해 신뢰를 만들고 리드 정보를 통해 고객을 이해하고 이메일과 CRM을 통해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 홈페이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광고는 멈추면 유입도 멈춥니다. 하지만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컨텐츠와 페이지, 쌓여가는 고객 사례, 후속 이메일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65일 동안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홈페이지가 마케팅의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검색이 더 익숙해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사람도 AI도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회사는 누구를 위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홈페이지를 무조건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고객이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그 막힌 한 지점을 고쳐서 홈페이지가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진단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좋은 고객은 우리 홈페이지를 어떻게 발견하게 만들 것인가? 제가 한 회사의 마케터로 입사했을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는 회사 소개서 수준이었고 월 2-3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케팅은 전시나 학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콘텐츠로 만들고 홈페이지를 검색되고 발견되는 구조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문의가 연간 300건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85억이었던 규모였던 기업이 3년 만에 261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정말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좋은 기술만으로는 고객이 오지 않습니다. 고객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